후천적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폐지를 위한 의견서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낙인과 처벌이 아닌 감염인 권리 보장이어야 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후천적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 매개 행위 조항의 위헌 판결을 요청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손가락이 절단된 HIV 감염인이 수십 곳의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수술 여건이 안 된다 등의 사유로 수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염인은 13시간가량을 병원에서 전전긍긍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HIV 감염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HIV는 하루 한 알의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HIV, 에이즈는 무분별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공포의 질병으로 호도되고 HIV 감염인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법 제도마저 HIV 감염인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료 시민이 아니라 단죄하고 내쫓아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이 후천적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입니다. 후천적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5조는 이 19조를 위반하여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 매개 행위는 지침부터 명료하지 않아서 그 처벌의 대상이 모호합니다. 제19조는 무엇이 체액인지, 무엇이 전파 매개 행위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실제로 감염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제19조는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염인의 성적 행위 및 사회적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19조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HIV 감염인이 병원 검진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제19조는 누가 먼저 감염 사실에 대해 알았는지만 확인하고 먼저 인지한 사람을 가해자로 여깁니다. 감염 사실을 빨리 인지할수록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인이 자발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 검사하고 치료를 시도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2021년 질병관리청 HIV, 에이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오직 29.5%의 감염인만이 자발적 검진으로 자신이 HIV 양성임을 인지했습니다. 후천적 면역결핍증 예방법은 1988년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HIV, 에이즈의 확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이 법에는 감염인을 격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만 존재할 뿐 감염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며 동등하게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부재합니다. 2000년부터 HIV를 보유하거나 에이즈로 진단되어 신규 신고되는 사람은 매해 1000명 이상 늘고 있습니다. HIV 전염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은 HIV 감염인이 자신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감염은 죄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염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감염인이 격리하고 추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동료 시민이라는 점을 이미 체득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 가는데 낡고 오래된 법은 여전히 국민의 삶을 짓누릅니다. 더 많은 국민의 성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회의 논의 역시 낡고 오래된 법의 틀에 갇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문 성교로 에이즈에 감염되는데 그걸 조장하는 동성애.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섭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에이즈 감염을 부르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원인요법을 찾아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 한다. 2021년 11월 디셈버 퍼스트 세미나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근 3년 내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들에 대한 혐오 발언입니다. 전염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제19조는 동성애자는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문란한 존재라는 혐오를 낳았습니다. 혐오 세력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는 단 한 번도 입증되지 않은 허구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이런 혐오 발언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특정 국민의 성적 실천을 혐오 대상으로 삼고 범죄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과 무관하게 성적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문란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의 법은 특정 국민의 성적 실천을 검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성적 실천의 방식을 존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19조에 대한 위헌 판결은 HIV 감염인에 대한 법제도가 처벌과 낙인이 아닌 감염인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해 HIV 확산을 예방하고 HIV 감염인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통해 낡고 오래된 법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처벌과 낙인에서 벗어나야만 HIV에 대해 허구적 공포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해야만 국가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파매개 행위 조항을 폐지해야 더 많은 감염인이 두려움 없이 HIV를 조기에 적발하고 HIV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파매개 행위 조항의 위헌 판결을 통해 국가의 역할은 낙인과 처벌이 아닌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회의원 용혜인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위해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